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사 김건강입니다. 혹시 아침에 양치하다가 칫솔에 묻은 핑크빛 거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잇몸이 살짝 붓거나 욱신거려서 에이, 그냥 넘어가지 뭐 하신 적 있으시죠? 잠깐 그거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빨간 경고등이에요.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는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지키는 궁극의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약국에서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며 쌓은 노하우와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흘 만에 잇몸 출혈을 잡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들 진짜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잇몸 출혈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잇몸 염증은 당뇨, 심장병,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0편이 넘는 연구가 이 연관성을 다루고 있죠. 무서운 사실 하나 더. 우리 입안은 세균의 놀이터예요. 입속 세균은 손바닥 2개 크기만큼 번식하는데 이 녀석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만 따라하면 여러분의 잇몸이 다시 핑크빛 건강함을 되찾을 거예요. 제 약국에 60대 후반의 박 할머니가 찾아오셨던 일이 기억나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그런데 할머니 대답이 의외였어요.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먹은 지 3일째예요.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욱신거려서. 할머니는 잇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못 받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잇몸 건강이 사실은 전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의 모든 부분이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잇몸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왜냐하면 잇몸 건강은 우리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니까요. 사실 제 아버지도 65세 때 잇몸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평소에 잇몸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이 닦는 게 뭐 어렵나, 그냥 대충 닦으면 되지 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2개의 앞니를 잃으셨죠. 그때 아버지의 낙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잇몸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혈관이 온몸을 감싸고 있죠? 잇몸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생긴 자리로 세균이 침투하고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폐, 뇌 등 중요한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잇몸 건강은 단순히 이빨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잇몸 출혈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입안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예요. 이곳에 세균이 쌓이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피가 나게 됩니다. 이 출혈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무시하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고혈압, 신장 문제, 심지어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지난주 약국에 40대 직장인분이 오셨어요.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는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치간 칫솔 쓰시나요? 그분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그게 뭐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써보시고 사흘 뒤에 다시 오셨는데 약사님 피가 안 나요. 하시면서 엄지척. 이런 사례 약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이 양치를 잘한다고 착각해요. 양치하다 피 나면 그 부위를 피해 조심조심 닦죠? 하지만 그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피 나는 부위야말로 세균이 득실되는 곳. 오히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무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무기는 치간 칫솔입니다. 이건 치아 사이, 그러니까 잇몸 뿌리 사이를 청소하는 구강 건강의 스나이퍼예요. 치아 사이에는 세균이 손바닥 크기만큼 몰려 있어요. 일반 칫솔로는 이 구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치간 칫솔로 세균 덩어리, 심지어 썩은 음식물까지 싹 제거해야 해요. 처음 치간 칫솔 쓰는 분들 진짜 깜짝 놀라세요. 이게 내 입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요. 어떤 분은 일주일 전 먹은 고기 조각이 튀어나왔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쓰면 사흘 만에 잇몸 출혈이 확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치간 칫솔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45도 각도로 살짝 기울여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었다 빼면 됩니다. 너무 세게 후비지 말고 한 번만 깔끔하게 해주세요.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양치 전에 하면 좋아요. 치간의 노폐물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양치를 하면 치약 성분이 깨끗해진 부위에 코팅되면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사이즈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이라면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세요. 치간에 살짝 빡빡하게 느껴지는 크기가 딱 좋습니다. 너무 헐렁하면 한 단계 큰 사이즈로, 너무 꽉 끼면 치실로 대체하는 게 좋아요. 치간 칫솔 쓰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나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치아는 단단한 범랑질로 되어 있어서 벌어질 리 없어요. 혹시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원래 공간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치실과 비교해보자면 치실은 정교하게 써야 효과를 보는데 특히 60대 이상이시거나 손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치간 칫솔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어금니 칫솔입니다. 이건 일반 칫솔보다 머리가 훨씬 작고 칫솔모가 촘촘한 정밀한 도구예요. 일반 칫솔로는 어금니 뒷면이나 치아와 잇몸 경계를 닿기 어렵거든요.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을 때 치석이 쌓인 곳이 바로 이런 부위입니다. 어금니 칫솔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큰 부위는 일반 칫솔로, 구석진 부위는 어금니 칫솔로 공략하세요. 치약 없이 사랑니나 어금니 뒷면, 치아와 잇몸 사이를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약국에 가시면 칫솔모가 부드러운 소형 칫솔을 찾으시면 되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하신 분들, 이 어금니 칫솔은 정말 필수입니다. 일반 칫솔로는 절대 닦을 수 없는 부위가 많거든요. 저희 약국에 오시는 70대 고객 중 임플란트 하신 분이 이걸 쓰고 나서 치과 방문 횟수가 줄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무기는 구강 소독제입니다. 이건 클로르헥시딘 같은 성분으로 세균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약국 필수품이에요. 치과에서도 발치나 임플란트 후에 처방할 만큼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뚜껑의 반 정도 따라서 30초 정도 가글 한 후 뱉어주세요. 원액이 너무 세다 싶으시면 물로 살짝 희석해도 괜찮아요. 잇몸 출혈 부위에는 칫솔이나 치간 칫솔에 묻혀서 살살 발라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구강 소독제는 너무 강력해서 입안의 좋은 세균까지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2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치아 변색이나 구내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잇몸이 정말 심각할 때만 단기간 사용하시고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중단하세요. 한 고객님이 구강 소독제로 가글하고 나서 입이 너무 깨끗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오랜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고 감사 인사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거 써보시고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이 3가지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잇몸 마사지입니다. 잇몸은 근육과 비슷해서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매일 잇몸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잇몸 탄력도 살아나죠. 어떻게 하냐면요. 깨끗한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서 잇몸을 원을 그리듯 살살 마사지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1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마사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혀 관리입니다. 혀는 세균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얀 설태가 끼면 그건 세균 덩어리가 쌓인 거거든요. 이 세균들이 잇몸 쪽으로 이동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혀 세정은 아주 간단해요. 칫솔 뒷면이나 혀 클리너로 혀를 살살 긁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혀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입 냄새도 줄고 잇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잇몸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양치하다 피가 나면 그 부위를 피해서 닦는 거, 치간 칫솔을 안 쓰는 거, 그리고 치과 가기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는 거. 이 모든 건 세균이 더 번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셈이죠. 특히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 부위를 피해 닦으면 세균은 계속 그 자리에서 번식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세게 닦아서 출혈이 심해지는 건 좋지 않지만 부드럽게 꼼꼼히 닦아주는 건 필수예요. 일주일만 제대로 관리해도 출혈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식후 양치도 중요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세균의 먹이가 되어 불과 4~5시간 만에 치석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후 30분 이내에 양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양치하세요.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비타민C는 잇몸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콜라겐 생성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죠. 귤이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과 비타민 D도 치아와 잇몸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돌미역 같은 해산물을 드시고 매일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도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잇몸 건강을 지키는 3가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세균을 제거하고, 어금니 칫솔로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닦고, 구강 소독제로 세균을 물리치는 방법이었죠. 이 방법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제 약국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10명 중 9명은 사흘 만에 약사님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약국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볼 때예요. 예를 들어 70대 중반의 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몇 년 동안 입 냄새 때문에 외출도 꺼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계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저희 약국에 들르셔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달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분이 된 것 같았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치셨죠. 약사님 정말 고마워요. 요즘엔 친구들하고 노래방도 가고 수다도 떨고 그래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중반의 남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잇몸 문제 때문에 당뇨가 자꾸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잇몸 염증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분께 치간 칫솔과 구강 소독제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2달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내려갔대요. 주치의 선생님이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작은 습관 하나가 전체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죠. 특히 잇몸 건강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 더욱 중요해요. 건강한 잇몸은 단순히 이를 지켜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잇몸 건강은 심장 건강, 당뇨 관리,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잇몸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이에요. 건강한 잇몸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고 편안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자신감 있는 미소도 지을 수 있으니까요.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잇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지난달에는 80대 초반의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약국에 오셨어요. 손녀분이 저에게 살짝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요즘 입 냄새 때문에 저희랑 같이 식사하는 걸 꺼리세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직접 여쭤봤죠.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셨지만 곧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 요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손주들이 불편할까봐 같이 밥 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구강 소독제는 입 냄새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 잇몸 건강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잇몸 관리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90살 노인분도 잇몸 관리를 시작하시고 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이미 잇몸이 나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잇몸 건강을 위한 일상생활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물을 마시면 입안의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입이 마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잇몸 건강에 큰 도움을 줘요. 귤,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물론 씹기 어려우신 분들은 적당히 삶거나 작게 잘라서 드셔도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잇몸 염증도 악화될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친구들과의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넷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잇몸 건강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혹시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건강을 위해 끊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아무리 집에서 잘 관리해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잇몸 건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환한 미소도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도움이 되셨거나 실천해보고 효과를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약국에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약사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약사 김건강이 전해드리는 건강 이야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